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영어 고득점을 위한 어휘 신호학습 8번째 순서로 suggest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문법 문제 풀이에 맞게 최적화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죠. 토익 탭스 공통기출인 suggest 3형식 문제를 정확히 풀고 더 나아가서 이 동사로 정확하게 말하고 글 쓰려면 첫 번째, suggest 동사 뒤에 준동사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suggest 뒤에 동명사 나온다고 제시해 드렸죠? 동명사의 것을 제한하다. 절대로 투부정사는 쓰지 말자. 이렇게요. 예문으로 확인해 보죠.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이고요. suggested가 나왔죠. 목적어가 동명사로 reducing이 나왔네요. 그래서 매니저는 비용 절감을 제안했다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유념하셔야 될 두 번째 사항은요. suggest 뒤에 대절이 나오고 suggest가 제안하다로 해석될 때 대절의 동사는 should가 생략된 원형 동사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안, 권고, 요구, 주장, 명령, 결정에 해당하는 모든 동사들이 같은 문법의 적용을 받고 이 문법은 특히 탭스에서 매 회마다 하나씩은 꼭 나올 정도로 빈출문제라서 중요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들 다 모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같이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기에선 suggest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학생 때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자주 내나 싶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원서책을 읽고 미드를 보다 보니까 저절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들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칙만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임계량의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거나 많은 문장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실제 문장에 적용되었을 땐 자꾸만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해서 틀리게 되는 문제예요. 예문을 보면 본동사 suggested, 과거 시제가 나왔죠. 그리고 대절 목적어가 나왔는데 대절하는 동사가 suggested 과거 시제의 본동사와 시제일치도 안 되고 그냥 비동사 원형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이 비동사 원형이 너무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할 때 정말 is나 was 같은 비동사를 수일치를 하고 시제일치를 한 패턴을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뜻은 매니저는 톰이 제 시간에 와야 한다고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바로 전에 배웠던 것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suggest 뒤에 대절이 목적어로 나올 때 대절을 시사하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suggest 나올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제안하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엄청 해석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suggest 동사가 시사하다로 해석될 때는 위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절인 대절의 동사 다시를 원형 동사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죠? 수일치와 시제일치를 다 정확히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예문을 볼까요? 그 데이터는 그가 맞다고 시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이 대절을 볼까요? 본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대절의 비동사도 현재 시제로 시제일치를 했죠. 그리고 주어가 he니까 3인칭 단수로 수일치까지 정확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목적어로 대절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제한하다고 어떨 때는 시사하다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래를 보실까요?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정리했죠. 제한하다와 시사하다의 차이는 결국은 실행 가능성, 이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절의 내용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팩트의 나열인가 이걸 판단하시면 시사하다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하다로 해석할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도 한번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탭스 공통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선택지를 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나왔죠? 그러면 해석이 불필요하고 문장 구조만 분석해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죠.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볼 텐데요. 우선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짚어볼게요. 맨 앞에 given the rising cost가 나왔죠? given 명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명사를 고려해 볼 때라고 하셔야죠. 여기서의 given은 과거분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분사 뒤에 왜 명사가 나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르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이 컨설턴트는 무엇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suggest ing라고. 그래서 정답은 C네요. 너무나 간단하죠? 일부러 오늘은 되도록이면 해석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도 이런 유형을 보게 되면 해석을 안 하시고 푸는 게 훨씬 시간 절약이 됩니다. 이번 문제의 선택지는 비동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나왔어요. 빈칸 자리에 어떤 모양이 들어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맨 앞에서 After reviewing the initial findings 그랬죠? 여기까지 전치사 구네요. The committee 주어져 suggested 과거 시제의 동사네요. 목적어로 대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suggest 동사 뒤에 대절이 나올 때 대절이라고 시사하다인지 대절을 제안하다인지 두 가지 해석 중에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러려면 대절이 내용이 행동 방안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사실을 표현하는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대절 안에 주어 다시는 the proposal, 제안서죠. 제안서가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수정되다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수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라고 쓰였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정하는 거는 행동 방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 제안서가 목적어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비동사 원형이 나와야 맞겠죠? 절대 안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스위치 CH 안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표로 확인해 볼게요. 주어, suggest, 대절. suggest 동사가 제안하다라고 해석될 때 대절 안의 동사 다시는 should가 생략된 원형 동사를 쓴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대절이 동사에 수일치도 안 되고 CJ치도 절대로 안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탭스 문법 문제 유형이 나왔죠? 세 번째 문제 유형이고요.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계량의 문제를 풀고 유형 정리가 다 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답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라고 했죠. 오늘도 역시 정답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지금 이 문제 유형은 A, B, C, D 4개의 문장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이 뭐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틀린 거 골라야 되죠.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 머릿속이 엄청 꼬여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문장의 동사는 suggested, 과거 시제의 동사네요. 그리고 목적어는 대절이 떴어요. 대절 안의 동사 다시는 improve, 이게 동사 다시죠? 주어 다시가 덩치가 큰데 the increase부터 interactions까지잖아요. 이 덩어리에서 제일 중요한 명사가 뭐죠? increase죠. 이 뒤에 있는 건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전치사 구니까요. 자, the increase 그러면 3인칭 단수인데 동사가 improve가 나왔어요. 스위치가 깨졌죠. 그러면 suggest 제안하다 동사 뒤에 대절에서 비동사는 원형 동사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맞네? 끄떡끄떡. B번은 제끼고 A, C, D 중에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정말 큰일 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suggest 대절이 대절을 시사하다로 해석되지 않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대절이 내용을 살짝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온라인상에서의 교류의 증가는 청년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 자, 해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의 교감의 증가가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다일까요? 향상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일까요? 주어를 보니까 recent story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사하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절이 내용이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톰은 제 시간에 와야 한다 라든가 아니면 그 제안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라든가 이런 식의 행동 방안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표현할 뿐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suggested는 시사했다라는 표현이네요. 최근의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교류의 증가가 청년들 사이에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고 시사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절 안의 동사는 수일치가 돼야 하죠. increase가 3인칭 단수니까 improves 이렇게 나와야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 정말 틀린 거 맞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혼동해서 막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세 번째 문제 유형이 나올 때는요. 나만 어렵나? 남들도 다 어려워. 원래 이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한번 가지시고요. 정확하게 연습한 대로 실력 발휘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집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